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신비한 실종 사건 중 하나인 크레이터 판사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조셉 포스 크레이터는 1889년 1월 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이스턴에서 4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1911년 크레이터는 라파예트 대학을 졸업한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1916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고 변호사가 되어 법조계에 진출합니다. 초기 변호사 시절 크레이터는 이혼 소송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여성인 스텔라 맨스 휠러를 만나게 됩니다. 스텔라의 소송을 도와주면서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1917년 봄에 둘은 결혼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크레이터는 북미에서 가장 큰 사회단체인 시그마치의 멤버이자 미국 민주당 당원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민주당 뉴욕 지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 1930년 4월 뉴욕주 대법원의 판사로 임명됩니다. 1930년 여름, 크레이터는 판사로 임명된 후 첫 번째 휴가를 아내와 함께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메인주의 벨그레이드 호수에 있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크레이터에게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크레이터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전화를 받은 크레이터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일이 생겨 뉴욕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전화가 누구에게 온 전화인지 어떤 전화인지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별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크레이터는 곧바로 자신의 자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뉴욕에 일이 생겼다던 크레이터는 갑자기 자신의 정부인 쇼걸 셀리 루 리츠를 만났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로 향합니다. 이후 8월 1일 크레이터는 다시 아내가 있는 메인주의 별장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잠시 머문 뒤 8월 3일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뉴욕에 다시 가는 이유를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생일인 8월 9일까지는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모습이 아내가 본 크레이터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이후 아내 스텔라는 그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크레이터의 아내 스텔라는 그가 뉴욕으로 떠날 때 이상한 점 없이 정상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크레이터는 8월 4일과 5일은 그의 자택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8월 6일 수요일 아침, 크레이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판 기록을 뒤지면서 2시간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서를 시켜 수표 2장을 현금 5,150달러로 바꿔오라고 지시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78,000달러, 우리 돈으로 9,500만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크레이터는 정오가 지나자 비서와 함께 자물쇠로 잠긴 2개의 서류 가방을 집으로 가지고 갔고, 비서와 함께 집에 도착한 크레이터는 비서에게 그만 퇴근하라고 말하고 비서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8월 6일 그날 저녁, 크레이터 판사가 갑자기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매표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저녁에 공연 예정인 공연 티켓 한 장을 구입한 뒤 빌리 하스라는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레이터는 식당에서 2명과 동석하여 식사를 합니다. 한 명은 변호사 친구인 윌리엄 클라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크레이터의 정부이자 쇼걸인 셀리였습니다. 당시 그와 동석했던 둘은 크레이터에게 수상한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식사는 9시 조금 넘어서 끝났고, 크레이터와 2사람은 식당 정문에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크레이터는 9시 10분쯤 택시에 탑승합니다. 놀랍게도 9시 10분은 크레이터가 구입한 표의 공연이 이미 시작한 이후였는데, 이상하게도 크레이터는 표를 사놓고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크레이터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 이후 그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8월 6일 크레이터가 사라지고 8월 9일 아내의 생일에 돌아오겠다던 크레이터가 돌아오지 않자, 크레이터의 아내는 그의 판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며 태평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법원이 열리는 8월 25일이 되어서도 크레이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서야 크레이터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였고 9월 3일이 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크레이터가 8월 6일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크레이터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비서가 가져다준 2개의 서류 가방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레이터는 당시 도시의 밤 문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고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크레이터가 사라진 이후 그와 만나던 비비안 고든이라는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마지막에 크레이터와 식사를 한 쇼걸 셀리는 같은 해 8월 9월 사이에 뉴욕에서 사라졌다가 9월 말 오하이오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행히도 그녀들을 조사하여 얻은 정보들로 크레이터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듬해 8월 자택으로 돌아온 크레이터의 아내 스텔라는 그의 자택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서 크레이터가 직접 쓴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메모는 크레이터의 재산 현황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 나는 매우 피곤하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크레이터의 실종 전후의 행적은 여러모로 미스테리였습니다. 휴가 중에 부인에게도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뉴욕으로 돌아간 것과 소표를 $5,150의 현금으로 바꾼 것, 그리고 참석도 안 한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것,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금고와 사라진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실종 9년째인 1939년 6월 6일 미국 대법원은 그에게 실종 선고를 내립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크레이터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하였으나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실종 49년째인 1979년 공식적으로 크레이터 판사 실종 사건의 수사를 종결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5년 4월 어느 할머니의 죽음 이후 크레이터 판사 실종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가 죽으면서 한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남편이 젊은 시절에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크레이터 판사가 4명의 괴한에게 당했고 현재 뉴욕 아쿠아리움이 있는 코니 아일랜드에 매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편지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고 그들은 뉴욕 경찰관과 갱 조직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쓰여있는 사람들은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단순히 남편에게 구두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크레이터 판사 실종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